빅데이터 속에서 지역 찾기 신현호의 빅데이터. 네, 5월의 끝자락에 함께하는 신현호의 빅데이터입니다. 우선 정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5월에 여러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정청 개청식뿐만 아니라 5.18 민주운동 기념식, 국가재정전략회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까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대통령이 말한 단어들 그 중심에 중산층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현호의 빅데이터에서는 2024 중산층 그것이 궁금하다 이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중산층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인지 궁금하고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과거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중산층은 어떤 이미지였는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호전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기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의 조사 결과로는 79%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저희 집이라고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또 아빠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애들 교육시키는 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보기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저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 최근 몇 년 동안 실시한 의식 조사를 보면 자기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4년에는 43%였던 것이 작년에는 60%로 늘어났고 올 4월에는 76%,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79%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 왔습니다. 87년도 MBC 뉴스였는데요. 네. 제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에 영상 보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중산층을 안정지향적 이런 계층으로 좀 중산층을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40여 년 전의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중산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 중산층이라는 게 참 정의가 내리기 어려운 것 같은데 우선 평론가님 예의 없는 질문입니다만 중산층이세요?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냥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정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인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통념속 머릿속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중산층. 아까 저기 우리 87년도에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그 여자분께서 하셨던 거 뭐 작지만 아파트도 하나 있고 애기 아빠가 사업도 하고 저는 중산층이라 생각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 하면 그래도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재산도 있고 또 사실은 교육도 어느 정도 받고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말하자면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인가, 재산으로는 중산층인가, 교육으로는 중산층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주관적으로 정의를 다들 하실 수밖에 없는 개념인 것 같고 그렇다면 앞서 그 여성분께서 본인 집이 아니면 중산층이 아닌가? 이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산층에 오늘 푹 빠져볼 이유는 대통령이 중산층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중산층이 참 중요한 게 뭐 정부 정책 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중산층 관련 기사가 또 빈번히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 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중산층이 위기다. 이 내용이 주인 것 같던데요. 적어도 뭐 아주 최근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좀 꽤 됐어요. 최근에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오히려 저기 아까 87년도 영상이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신 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87년도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전 느낌이 있어요. 다들 이제 뭐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던 기간이어가지고 이렇게 성장 그래 나도 잘하면 중산층 되겠네 뭐 이런 희망이 좀 많았던 시기인데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 이게 꺾이는 시기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게 97년도입니다. IMF. IMF 외환위기 때부터 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도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꺾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나? 이것도 한번 얘기를 고민해봐야 되고 줄어들고 있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긴 시간 속에서 예. 아까 87년하고 지금하고 보면 저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중산층이 줄었다. 그러면 예를 최근 한 5년은 최근 10년은 또 줄어들고 있나? 이것도 다른 얘기고. 근데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거는 네. 중에 있던 사람이 하로 가거나 상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중이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중산층의 정의를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건 이런 겁니다. 100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시고 예. 이거 5토막을 내보세요. 다섯 가장 못 사는 사람 20명, 예. 그 다음 못 사는 사람 20명, 네네. 이쪽엔 가장 잘 사는 사람 20명, 그 다음 잘 사는 사람 20명, 가운데 있는 사람 20명 하면 생각은 가운데 있는 사람 20명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또는 이게 너무 작으면 제일 양쪽 끝 20명씩을 빼고 중간에 있는 60명 예.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2, 3, 4, 2로. 예. 예. 이렇게 하면은 절대 숫자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 20명이거나 60명인 거죠, 뭐. 그렇네요. 그러면 이럴 네. 때는 뭘로 해야 되느냐면 이 20명이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 사나, 예. 못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또 얼마나 잘 사나 이렇게 측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숫자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좀 이상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전체 소득 중에 제일 한가운데 있는 사람 네. 얘는 100명 중에서 딱 중간. 1등부터 100등까지 네. 순서 좀 얘기해서 50등인 사람. 네. 그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년에 버는 소득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예. 5천만 원에 가까운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중산층이 두텁다. 네. 5천만 원인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하고 굉장히 못 사는 사람 쪽으로 흩어져 있다. 이러면 중산층이 얕다. 예. 혹은 중산층이 위축되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 위기 담론이 말씀대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근데 중산층을 좀 유심히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개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경제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게 성장이잖아요. 예. 근데 성장이 당연히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가 오히려 성장에도 더 유리하다. 두터운 게 성장 네. 유리하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아주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만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있고 예. 예. 아주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은 소수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운데 모여 있는 사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회가 이제 양극화가 아닌 사회네요. 그렇죠. 예. 양극화가 아닌 사회고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인 거죠.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국가들은 좀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저게 2019년도에 예. OECD에서 만든 주요 국가들의 건데요. 예. 저거는 그냥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점들이 나라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가로축으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 사는 나라. 예. 그다음 세로축으로 위로 갈수록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입니다. 우리는 딱 중앙에 있는 네, 것 중앙인데 그러면 저거 보면 예. 저 점들이 아니 일직선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잖아요. 대체로 맞습니다. 경향적으로. 예. 그래서 저 빨간색 선이 저거를 우리가 피팅이라고 하는 건데 예. 약간 곡선으로 피팅을 해놓은 거예요. 예. 저 곡선에 가깝다. 예. 그러면 저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로축이라고 하는 게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일수록 오른쪽으로 가서 잘 사는 사회니까 대체로 잘 산다. 예. 그럼 보시면 저 제일 왼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좀 상대적으로 저소득 국가들이고 아, 왼쪽에. 오른쪽이 상대 고소득 국가들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뭐 저도 기억이 지금 선연하지 않습니다만 왼쪽에 아마 그 남미 국가들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가장 이상적인 것은 노르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게 예. 인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음. 중국, 예. 멕시코 예.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가 극단적이고 예. 소득은 좀 낮은 나라들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유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 강소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작은 나라들이지만 엄청 잘 사는 나라들이 중산층도 두텁고 잘 사는 나라들이. 예. 우리가 아마 전 세계에서 그냥 중산층에 위치해 있는 듯한 앞서 이제 OECD 자료를 봤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제가 경제 얘기를 했지만 예. 중산층이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정치적 양극화도 있어요. 정치적 양극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극단적인 정치적 생각을 안 했는데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극단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과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너무 분명해지는 이런 사회도 어떤 사회가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벌어지나 봤더니 예. 중산층이 취약하면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더라.
지금 대한민국 말씀하시는 우리나라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 세계가 약간 그렇고 예. 우리도 경향적으로 지금 예. 정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게 경제적 좀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된다. 그러면 이 중산층 말씀하시는데 뭐 정치나 사회적 이런 개념보다요. 네. 경제 평론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 뭐 경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산층 내가 포함되려면 한 얼마 벌어야 됩니까? 그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얼마 벌어야 하느냐. 예. 번다라는 걸 경제학자들 소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소득. 버는 거니까. 그렇네요. 예. 그럼 뭐 우리가 보통 월급, 예. 연봉 예. 이런 게 소득이잖아요. 보통 이제 너 연봉 얼마야 물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월에 얼마를 버느냐, 예. 연봉을 얼마나 버느냐, 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 딱 한가운데로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이게 2022년도. 예. 이거는 이제 또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가구 단위로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경제학자는 가구 단위로 합니다. 왜냐하면 부잣집에 소득이 하나도 없는 어떤 배우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구 단위로 하는데 예. 가구 단위로 보면 한 가운데 있는 게 2022년도에 5,300만 원입니다. 5,300만 원 벌면은 딱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운데 있다. 근데 이 5,300만 원이 아까 말한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예. 상당수는 맞벌이일 거예요. 음. 개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버는 가구는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리고 아. 당연히 좀 큰 가구에서 엄마 아빠도 벌고 예. 자식도 대학 졸업한 성년이어서 3명 4명 버는 집은 예. 당연히 소득이 높겠죠. 이거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가구로 단위로 보면 한 가운데 있으면 5,300만 원입니다. 5,300.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잘라내고 한 가운데 20%만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서 40%를 자르는 게 얼마냐? 예. 위에 40% 자르는 게 얼마냐잖아요. 40% 밑에를 자르는 금액은 4,200만 원. 위에 40%를 자르는 거는 6,600만 원. 그래서 대체로 4천 몇백만 원에서 6,600만 원이면 예. 우리가 말하는 가구 소득이 예. 개인이 아니라 예. 가구 소득이 그 정도면 대체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다. 요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소득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래 4천 얼마에서 아까 6,600만 원 말씀하셨으니까 네. 만약 예를 들어 제 연봉이 한 7천 됩니다. 네. 7천인데 네. 조부모님 부모님한테 받은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종잣돈이 있어야 사실 뭐 전세도 들어가고 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없어요. 네. 돈도 없어서 일단 월세로 삽니다. 네. 근데 월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월세만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래저래 하니까 그 월급을 다 소진을 할 수밖에 없는 만약 제 가구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있고 네. 연봉이 4천도 아니라 한 2천이에요. 네. 근데 그 집에 돈이 엄청 많아요. 빚도 아주 주고 차도 부잣집 주고. 빵원이어도 예. 부자일 수 있죠. 그러면은 중산층 개념이 완전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자산은 네. 중산층 개념 할 때 네. 기준할 때 안 삼느냐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 우리 그 네. 이름이 정의가 중산층이잖아요. 네. 중은 뭐 다 아시면 가운데 가운데 중. 중자잖아요. 예. 가운데고 산은 재산할 때 산이에요.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자기가 부자냐 가난하냐라고 할 때 말씀하신 얼마를 버느냐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 있어. 예. 이게 사실은 더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상당수의 중산층이 자기를 규정할 때는 소득도 소득이 중요하지만 재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산으로 보면 예. 아까 재산도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세워놓으면 가구별로 예. 한가운데 있는 가구가 이게 재산이 있으면 빚도 있어 빚은 빼고 이거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빚은 빼고 이 순자산 기준으로 한가운데 있는 가구가 2억 3천만 원.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자기 순자산이 2억 3천만 원인 어떤 집 가족을 예. 너희 집이 딱 대한민국 중간이야 예. 라고 하면 당황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TV나 이런 데서 보면 예.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그럼 아까 말했던 40%에서 60% 자르는 구간으로 보면 40%에서 잘리는 게 1억 6천. 그다음에 60%에서 잘리는 게 3억 2천. 예. 그러면 3억 2천이면 6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40%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3억 2천이 중산층으로 스스로 생각할까?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재산하고 소득은 매우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실시간 댓글로도 소득 기준으로만 보면 애매해지는데 뭐 네, 남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중산층, 대한민국 중산층 네. 그러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중산층은? 과거에 비해 중산층은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예. 아마 그 시청자 댓글에서 그걸 보셨을 텐데 주로 소득으로 해서 소득으로 보면 그렇게 적어도 10년간으로는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까 말했던 제일 밑에 20% 위에 20%를 뺀 중간에 6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저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어찌 됐든 우상향입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최근 몇 년간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한 숫자로 네. 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서 그 사람 소득에서 75%를 밑으로 하고 예. 그 사람 소득이 2배까지 벌면 중산층이라고 해도 그 인구도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더 길게 보면 아까 말한 87년도 이렇게까지 거슬러서 보면 당연히 줄어들고 있을 텐데 적어도 한 10년간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최근 한 10년간의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중산층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을 보면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 계층 의식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인데 네. 그러네요. 요즘 소득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죠? 물으면 대부분 그렇다 하실 거예요. 네. 양극화 심하죠? 심해가는 것 같죠? 네. 예 라고 할 것 같은데 중산층은 어쨌든 조금씩 오름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주관적으로 나는 중산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비중이 는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보시면 저거는 이제 저것도 한 10년 정도 저희가 모아놓은 거예요. 예. 한 칸 한 칸이 2년씩입니다. 저건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저걸 보시면 저 녹색 부분이 물어본 거예요. 저거는 네 재산이 얼마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녹색은 중입니다. 당신은 중산층이에요, 상류층이에요, 아니면 하류층이에요 물어보면 예. 중산층이라고 답한 게 녹색 부분인데 물론 약간의 붙임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거의 60 전후입니다. 거의 60 전후입니다. 예. 그럼 아까 우리가 말했던 대로 대체로 60 전후면은 뭐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예. 근데 잘 보시면 더 웃긴 전에 거 잠깐 보시면 이전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상류층을 보세요. 아, 미미. 자기를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까 말했으면 대체로 한 20% 정도여야 되잖아요. 2, 3%밖에 안 돼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네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중산층이 60%라고 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류층들이 자기를 중류층이라고 중산층이라고 답을 해서 저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연봉이 1억입니다. 상류층이잖아요. 네. 근데 1억 5천 버는 친구들 다니다 보니까 난 상류층 아니야. 네. 이런 비중이 나는 중산층이 하는 비중이 더 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지나간 그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고소득자의 주관적 계층. 저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조사한 걸로 아까 거는 연도별로 본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같은 해에 본 건데 실제로 소득을 두 가지로 다 물어본 거예요. 소득이 얼마예요? 상류층이에요, 중류층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저게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전체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근데 쭉 보시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답, 하라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은 늘어야 될 거잖아요. 별로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오히려 중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저 제일 끝에 있는 거를 보시면 7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이면 저기 월급이 700만 원이면 연봉으로 하면 8,400, 8,500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 8,50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는 중산층이다. 자기를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야, 참 신기하네요. 예. 자, 최근 그런데 통계청 보면은 그 중산층 가구 5집 중에 한 집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적자 살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들으면서도 약간 우플 것 같아요. 아니 중위소득 중산층 기준 그래 알겠어. 나 거기 들어가. 그런데 실제로 먹고 살기 너무 빡빡하고 이게 무슨 중간쯤이고 중산층이냐 한탄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삶의 동력을 필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뭔가 빛이 보여야 되는데 뭐 이런 간극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상류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건 우리 사회가 단절돼서예요. 단절돼서. 그 아까 말씀하신 87년도 제가 대학을 다녔던 시절만 해도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가난한 집과 부자들이 같이 살았었어요. 학교도 같이 다녔고요. 부잣집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디 아파트 사니 이런 걸 따지진 않았으니까. 약간 뭐 그런 게 없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서서 요즘 아이들은 보면 특히 서울의 강남 같은 데 보면 평생 저 아이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
한 번도 못 보고 살지 않을까? 혹은 또는 어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지 보면 쟤들은 평생 부자를 한 번도 못 만나고 살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들 자기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리그가 형성돼 있죠. 부자들끼리 네. 모여서도 아까 말했던 1억 버는 사람도 네. 1억 5천 버는 사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이들도 야 우리 집이 강남에 아파트가 방이 세 개인데 쟤네 집 방이 4개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간극이 단절된 사회에서 오는 간극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야, 그런 부분에서 참 뭐 지역 소식 연구소입니다만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중산층은 아무래도 가운데 뭐 평균을 봐야 되니까 네. 정책 계획하고 실행할 때 중요한 기준인데 네. 정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산층의 범위라든지 네. 그 핵심은 적합한가? 네. 이 고민이 따르는 게 네. 오늘도 그 속보로 있던데 네. 종부세 검토 그 폐지를 진작에 네. 고민한답니다. 왜냐하면 네. 중산층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중산층은 예. 실제 중산층이 아닙니다.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억 그 사람들의 무슨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도 있고 정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의 표를 되게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우리가 중산층에 실제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 중산층인데 이분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뭐 여야 저는 구분하지 않고 덜 반영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정치인들이 중산층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중에 상당 부분은 예. 실제로는 중산층이 아닌 상류층이거나 상취에 가까운 중산층 예. 여기에 이해가 주로 정책에 반영되는 경향이 한국에도 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고요. 예. 그게 왜 아파?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뭐 우리 방송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예. 사실은 우리 사회자도 그렇고 예. 지식인들이라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예. 대부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스스로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예. 상류층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층들도 진짜 중산층들이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아닙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뭐 K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네. 이 고민에 대한 말씀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네. 뭐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한 2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중산층을 너무 이렇게 단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예.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기가 중산층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려워도 우리 아이가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가 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약간 긴 시간에 이 지평을 놓고 예. 우리 지식인들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